이제 요 이미지 자체의 크기에 따라서 우리가 카메라에 대한 공부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조금 카메라 얘기를 해볼까 해요. 요즘 이제 급나누기라고 해가지고 사진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서 카메라의 급을 나누거든요. 제가 쓴 H3D 31 정도 돼야 이제 3000메가, 3.1 메가픽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 최대한 크게 하는 게 이제 140에 105예요. 그 이유가 이제 44인치 페이퍼를 낄 수 있는 앱손 9900을 쓰는데 그때 44인치가 111.76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5cm 정도를 이제 세로로 잡아야 양쪽의 여백을 종이 그대로 2.5에 3cm 정도를 각각 줄 수가 있거든. 그리고 이제 액자를 끼워야 이제 저가 제일 만족스러운 프레임이 되는데, 이렇듯 사진은 이제 캠퍼스 자체를 이제 따로 호수대로 고르진 않지만 그래도 이미지 자체를 뽑았을 때 이제 내가 프린트하고자 하는 프린터의 기계가 몇 인치 롤페이퍼까지 들어가는지를 계산해가지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최대변을 저는 이제 세로변을 쓰고 가로는 그것보다 쭉 더 뽑을 수 있잖아요. 계속 롤이다 보니까. 그래서 140cm를 뽑고 있는데, 이 정도 사이즈 같은 경우 이제 호텔이라든지 로비라든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공간에 들어가야 이제 작품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셀블라드를 가지고 있었어야만 이게 가능했었는데, 지금 영상 시대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진이 가지고 있는 메가픽셀이 클수록 뭐 3.1 메가픽셀만 돼도 지금 제가 이제 이미지를 이제 펌핑을 하거든요. 좀 사이즈를 업하고 스케일링을 업해가지고 조금 더 이미지에 이제 포토샵의 색 정보를 조금 더 입혀가지고 해요. 왜냐면 이제 오리지널적인 이미지 가지고는 이 140에 105 정도의 이미지를 프린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토샵으로 조금씩 막 늘려가는 작업이 있거든요. 5cm씩 늘리면서 이제 화소수도 이제 레졸루션도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진과에서 배우는 수업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변의 색 정보들을 조금씩 입혀서 한꺼번에 입히면 색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토샵으로 그 펌핑한다고 그래요. 이제 이미지가 요만큼밖에 없는데 이거를 조금 더 키우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카메라를 요즘 좀 보면, 저 영상 하잖아요.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갖고 저희가 촬영했었던 회사 중에도 이제 미디어 전시 관련된 회사들도 있는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 자체를 굉장히 큰 걸 사오겠죠. 클램프라든지 샤갈이라든지 유명한 작가님들 많잖아요. 세계적인 우리가 누구나 알고 있는, 초등학생도 알만한 작품들을 디지털 파일로 소유하고 있는 에이전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에이전트 통해 가지고 이제 그걸 AI화 하는지 모르겠지만 막 날아다니고 하잖아, 이 공간에서. 그런 것 입장료 15,000원, 20,000원 뭐 받으면서 이제 어떤 미술관적인 요소들을 좀 결합시켜 가지고 도슨트도 쓰고 하는데,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영상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데, 그런 촬영의 기법들은 대부분 작품 하나를 카메라 하나가 이렇게 슬라이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하셀블라드가 좀 작게 나오잖아. X2D 100C라고 하나? 1억 화소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데, 이 화소가 높으면 이제 ISO를 또 많이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억 화소를 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 얼마 전에 지나왔는데, 죽전유계소 근처에도 이 빌보드 5개 광고판 3개나 비어 있더라고. 예전에는 이제 동탄이라든지 멀리나 비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서울 들어와도 비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이미지 자체를 뭐 핸드폰으로만 보지 기본적으로 이제 5개 광고를 보고 저거 사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더라고. 이러다 보니까 화소가 굉장히 큰 카메라로 배우를 찍는다든지 어떤 제품을 찍을 필요가 거의 없어진 거죠. 미디어적으로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 구현했을 때는 6K나 뭐 그 이상의 오버 스케일링 해가지고 8K까지 찍어낸다. 라이카도 카메라의 전통성이 있는 명품이지만 또 영상 유저들을 생각해서 라이카는 S3-S를 올해 1월 정도에 출시를 했잖아요. 이게 거의 6K까지 촬영이 돼요. 이렇듯이 이제 카메라 시장이, 예전에는 이제 HDMI로 급을 나눴었잖아요. 이렇게 큰 HDMI 일반적인 사이즈 1cm가 좀 많이 넘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사이즈, 그래서 미니 사이즈, 맨날 부러지는 사이즈, 이렇게 마이크로 사이즈, 이거는 1cm도 안 돼. 그래서 뭐 찍다 보면 A7C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부러져가지고 이건 카메라 값보다 오히려 HDMI 단자 값이 더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이제 줄이고, 이제 이거 보면 A7C거든요. 이 A7C도 이제 2.5메가픽셀 정도 돼요. 2천만 화소가 넘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2천만 화소가 넘죠. ZV-E10도 지금 여기 찍고 있는 FX3는 1천만 화소밖에 안 돼, 이미지를. 요즘은 사실은 급나누기를 이미지 자체에
이제 사진 쪽을 베이스로 하는 작가한테 팔 건지 아니면 영상 쪽의 베이스를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작가한테 팔 건지, 그래서 카메라를 오히려 영상이나 사진으로 많이 구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소니의 A7R4가 있어요. 근데 이거가 R 시리즈는 좀 사진에 좀 국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쪽으로 R 시리즈 같은 경우는 이미지 한 단 6천만 화소가 넘는데, 6천만 화소가 넘는다는 것 자체는 이미지 한 장이 갖고 있는 픽셀 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제가 H3D2 31이 3천만 화소가 조금 넘는데, 그러면 제가 뽑을 수 있는 140cm의 가로 길이보다 200cm까지도 이제 문제없이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중형 카메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만, 그 다음에 하셀블라드 H2D 100C 같은 경우 그보다 더 뽑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1억 화소니까요. 하지만 과연 그런 게 요즘 매체 시장이나 시장에서 받아들일 이미지의 크기가 맞나라는 게 이제 요즘의 관건인데, 그래서 라이카 SL3-S는 영상에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이미지 화소가 2000만 화소가 조금 넘어요. 2.4 메가픽셀 정도 되는데, 2.4 메가픽셀이면 A7C라든지 ZV-E10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도 충분히 사진적으로 매체를 쓰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영상 쪽 일을 하다 보면 가끔 행사 때 영상 위주로 많이 찍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끔 이제 스냅으로 몇 장만 찍어달라고 그러는데, FX3 1천만 화소밖에 안 돼도 1천만 화소로 충분히 뉴스 기사가 나가든지 사진이 필요한 자료는 제공이 되거든요. 이렇듯 카메라 시장이 점점 급나누기를 하는 부분에서, 예전에 HDMI로 나눴다든지 메모리 슬롯 카드 2개 쓸 수 있는지 1개 쓸 수 있는지로 나눴다든지, 아니면 뭐 배터리를 뭐 작은 거를 하든지 큰 걸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많았었어요. 하지만 현재 시장은 이제 영상 카메라 위주로 가는 거, 사진 카메라 가는 거, 그 비율을 M 시리즈 같은 거 얼마나 잘 묶어가지고, 소니 같은 경우에는 영상 쪽에 치중된 A7 S4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S4가 나오면 이제 S3까지만 해도 4K를 넣어줬는데 대신에 사진의 역할은 좀 약하게 하고, 라이카도 약간 S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하고 좀 일맥상통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M 시리즈는 S라든지 그 다음에 R이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가지고 오는 거죠. R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 조금 더 베이스가 커서 1000만 화소까지 뽑을 수 있게끔 이제 이미지 세팅을 사진 작가 베이스로 해주는 거고, 결론은 그래요. 지금 A7M5 기다리잖아요. 거기에 이제 6K까지도 탑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M5 같은 경우에 아직도 계속 출시가 미뤄지고 있는데 아마 엄청나게 그 밸런스 잘 맞춰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카메라에 뭐 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유튜브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영상 시대나 사진 시대에 아직까지도 사진을 중시하는 이제 저 같은 베이스는 사진이 조금 메가픽셀이 좀 많이 나오는 걸 전 좋아하죠. 왜냐하면 작품 사진 이제 핫셀 말고 이제 A7M5로 만약에 6천만 화소가 나오는데 4K까지 있고 6K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면 한번 이제 내 사진 아무래도 예전 기종을 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6천만 화소 정도 되는 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4K라든지 6K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다면 이제 그런 양쪽을 같이 컨트롤할 수 있는 카메라를 찾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오늘의 유튜브의 내용은 사진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랑 크기, 그리고 그에 맞는 카메라의 성능과 카메라의 급나누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얘기해 볼까 했는데 많이 길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